안녕하세요. 사업하는 여자 주울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소득별 결혼 유무를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압도적으로 결혼 확률이 높고 소득이 적은 이제 하위 10%의 경우에는 90% 이상은 결혼 안 했더라고. 20, 30대 조사를 했을 때. 그래서 소득이랑 결혼 유무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통계가 재밌어서 가져와봤어요. 특히 나는 이제 한국 결혼 문화가 식장도 이제 빌리는 거랑 음식도 제공하고 식대도 들고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예물 예단 같은 걸 해야 된다든지 결혼하고 나서 뭘 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청첩장 모임도 해야 된다든지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리고 나는 제일 조금 당황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문화가 결혼할 때 스튜디오 촬영을 하잖아. 스튜디오에 가서 그러면 스튜디오 내가 돈 주고 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다 간식이랑 이런 거 돌려야 돼. 그런 것만 해도 몇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인스타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직접 싼 도시락을 되게 예쁘게 해서 그거를 스태프랑 해서 막 10명씩 이렇게 돌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너무 부가적인 문화가 많은데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또 다들 하니까 내가 만약에 안 했을 때 좀 사진을 잘 안 찍어주지 않을까, 나만 좀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. 그리고 나는 청첩장 모임도 좋은 문화가 아닌 것 같아. 나랑 친한 사이고 평소에 알던 사이고 당연히 결혼식에 어차피 갈 텐데 그거를 또 미리 만나서 이렇게 밥을 사고 누가 먹었는데 안 왔느니 뭐 안 먹었는데 왔느니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머리 아프지? 그렇고. 생각하는 거가. 그러니까 친한 사이면 당연히 뭐 그런 거 밥 안 사줘도 가지 않을까? 내가 뭐 청첩장 모임을 했는데 얘는 이 친구는 안 했어. 그런데 이 친구 결혼식을 뭐 갔는데 뭐 손해니 많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. 맞아. 너 지금 결혼 준비 하고 있잖아.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? 우리는 조금 되게 아껴서 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안 들었는데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튜디오 결혼 촬영을 하잖아. 그때 부케를 생화로 당연히 하고 그 외에 꽃 장식을 할 것들을 다 생화로 사와. 새벽 시장에 가서. 심지어는 막 몇십만 원, 심지어 막 100만 원어치를 꽃을 사와서 그거를 다 꽃을 준비해 놓고 장식을 해 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.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네.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으로 쓰려면 천문학적으로 들 수도 있어.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문화가 생겨버리는 거. 아까 말했던 스튜디오에 간식 당하는 것처럼. 한 명이 그걸 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다 하고 또 최근에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브라이덜 샤워 있잖아. 그런 것도 이제 한두 명이 하기 시작하고 10명 중 한 사람이 했다면 결혼하는 사람 중에 그럼 이제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하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문화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그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. 이거를 사실 소득에 맞춰서 할 필요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안 모여 있으면 처음에는 뭐 단칸방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작게 시작할 수 있고 결혼식 좀 소박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우리나라는 남들이 하면 해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긴 게 아닐까.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어른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작게 시작했다, 막 없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. 근데 요즘에는 그게 참 어려워진 얘기인 것 같기는 해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진짜 좁은 단칸방 반지하에서 결혼해서 시작을 하셨고 오히려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. 결혼하면 돈이 모인다. 맞아.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라고 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돈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엄두를 낼 수 있지 않는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.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때는 경제 성장기였잖아.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.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희망이 그때보다는 많이 좀 깎인 게 아닐까? 진짜 이게 문화가 되니까 안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런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시는 촬영 기사님이랑 스태프분들이 있잖아.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 나는 어디서 들은 거지. 간식을 사갈까 말까 남자친구랑도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이게 안 사가기도 애매하고 사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샌드위치랑 이런 커피를 사갔거든. 잘했어. 촬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A라는 분도 사오고 B라는 분도 사왔는데 오늘 촬영하는 내가 많이 안 사왔어. 뭔가 고마움의 표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이니까. 또 이제 촬영할 때 도와주시는 드레스 입혀주고 이렇게 하시는 이모님 있잖아. 그 이모님한테도 돈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줘야 된다는 또 문화가 있더라고. 봉투에 담아서 예쁘게 담아서
거기에 뭐 메모를 써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 때 택시비까지 이제 결제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모님이 하루 종일 도와주셨는데 좀 대충 해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문화가 생겨서 좀 안 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결혼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게 내가 갇혀서 준비됐을 때 그때 결혼 생각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원인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사실 좀 이해가 되긴 해. 내가 만약에 소득 분위가 10분위 중에서 하위 10분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상대방한테도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오늘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결혼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